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K그룹이 지식경영 플랫폼 2000포럼을 통해 AI 생태계 확장에 나섰습니다. 주요 경영진과 석학들이 AI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KB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까지 또다시 대출 금리를 올리는 분위기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양궁 대표팀이 메달 7개를 따내는 맹활약을 펼친 가운데 양궁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리더십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사와 선물업자 간 사기 이용 계좌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의무화됩니다. 피해금을 간편 송금 방식으로 이전해 계좌 추적을 어렵게 했던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SK그룹이 지식경영 플랫폼 2000포럼을 통해 AI 생태계 확장에 나섰습니다. 오늘 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주요 경영진과 석학들이 머리를 맞대고 AI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SK그룹이 AI 생태계 확장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열리는 2000포럼을 통해 AI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혁신 방안 구체화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회장을 필두로 SK그룹 주요 경영진이 총출동했습니다. 포럼의 주요 의제는 AI 생태계 확장 과정에서의 성공적 가치 창출 방안 모색, AI 기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변화 관리 체계, AI 시대 구성원의 일하는 방식 혁신 등입니다. SK그룹은 지난 6월에 진행된 경영전략회의에서 2026년까지 8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해 AI와 반도체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사업 리밸런싱 청사진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 전환기에서 SK그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AI 삼각편들을 구축해 AI 시장 주도권을 지겠다는 포부입니다. SK그룹은 2030년 글로벌 AI 시장 규모를 1.3조로 전망하고 공급자 중심의 성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유영상 사장은 AI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SK그룹은 멤버사가 보유한 역량을 총집결하고 AI 서비스부터 AI 인프라까지 AI 밸류체인의 리더십을 강화해 변화의 기회를 빠른 속도로 잡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SK MS정신 내재화를 위한 토론회 장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로 8일째를 맞은 2000포럼은 최 회장이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급변하는 경영 환경 대응을 위한 토론회 장을 제안하며 시작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줄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 KB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까지 또다시 대출금리를 올립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KB국민은행이 내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3%포인트,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0.2%포인트씩 인상합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3일 주담대 금리를 0.13%포인트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총 5차례 금리 인상과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한은행도 오는 21일 3년물 이하 금융채 금리지표 대출 상품금리를 0.05%포인트 인상합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5일부터 총 6차례 대출금리 인상 결정에 나섰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는 22일부터 주담대 감면금리를 0.6%포인트, 전세대출 감면금리는 0.2%포인트 축소 조정합니다. 대출 감면금리를 축소하면 금리 인상과 동일한 효과가 나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도 오늘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0.1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은행권에서는 총 20차례 가까이 대출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난 16일 기준 5대 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3.07에서 5.97%로 집계됐습니다. 금리의 상단이 6%선에 육박한 겁니다. 은행권 대출금리의 고공행진은 튀어오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한 대출 총량 규제 조치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조익에 나서면서 은행권 대상 대출금리 인상 압박 수위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기준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총 잔액은 1,120조 8천억 원으로 한 달 사이 5조 5천억 원 늘었고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 9,178억 원인데 보름도 되기 전 4조 1,795억 원이 불었습니다. 당국은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는 겁니다. 당장 내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은행권 최고 경영자 첫 간담회가 예정됐는데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양궁은 메달 7개를 획득하며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그 배경에 현대차 그룹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경영학계는 양궁협회의 투명한 운영을 이끈 정의선 회장의 경영 리더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양궁이 활약을 펼친 가운데 그 배경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리더십이 꼽히고 있습니다. 경영학계가 주목하는 정 회장 리더십의 핵심은 대담성과 혁신성, 포용성입니다. 먼저 정 회장은 대담성을 바탕으로 한국 양궁의 중장기 발전이란 비전을 수립하고 본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신경을 쓴 건 공정한 선수 선발 시스템입니다. 양궁협회에서 국가대표 선발 시 이전 성적이나 추천은 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벌과 관계없이 철저하게 경쟁을 통해서만 선수를 발탁하겠다는 겁니다. 그 5번의 선발 과정을 전부 다 기록하고 승패로만 따지고 다른 추천이나 정성적인 역량을 포함하는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또 새로운 시각과 기술을 통해 스포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에선 정 회장의 혁신성이 돋보입니다. 현대차는 R&D 기술을 장비에 적용하고 실제 경기장을 그대로 재현한 연습 경기장을 마련하는 등 양궁 선수들의 훈련을 혁신화하고 있습니다. 실전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더불어 정 회장은 선수들과의 소통을 통해 조직 내 소속감을 구축시키려는 포용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한 국제대회들에서 선수들을 격려하는 정 회장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현대차는 앞으로도 협회를 중심으로 양궁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 이미 세계 최정상에 오른 한국 양궁이 정 회장의 리더십을 안고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앞으로는 금융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 이용 계좌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의무화됩니다. 피해금을 간편 송금 방식으로 이전해 계좌 추적을 어렵게 했던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 이용 계좌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의무화됩니다. 간편 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지급정지 등 피해 구제 절차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금융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 이용 계좌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불업자의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최종 이전된 사기 이용 계좌 등을 확인한 후 이전된 금융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선불업자만 선불금 이전 내역을 알 수 있고 정보 공유 의무도 없어 금융사가 피해금의 이전 사실을 알기까지는 최대 2개월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선불업자에게 사기 이용 계좌 등에 대한 금융사와의 정보 공유 의무가 생기면서 선불업자는 금융사로부터 정보 확인 요청을 받으면 사기 이용 계좌로 피해금이 이전된 사실을 해당 금융사에 신속히 공유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고객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서면이나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한도 제한 계좌로 개설할 수 있고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 목적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의 상시 자체 점검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금융사들은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 하고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이상거래 관련 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관련 조치 내역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IPO 시장이 북적입니다. 오늘 전진건설 로봇을 시작으로 이번 주 하루도 빠짐없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는 건데요. 최근 고평가 논란 등으로 투심이 식어버린 공모주 시장의 활기를 되살려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보영 기자입니다. 그래도 믿을 건 공모주라는 불패의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새내기주들의 주가 흐름이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따따블은커녕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 밑으로 추락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경쟁 심화에 따라 과하게 높아진 공모가, 오버행 우려 등이 부작용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러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장한 국내 1위 콘크리트 펌프카 기업 전진건설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청약 경쟁률이 1087대 2를 기록했고 증거금만 8조 3천억 원이 모였습니다. 최종 공모가는 밴드를 초과한 16,5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여기에 투자한 기관 투자자의 75%가 의무보유 확액을 하지 않은 만큼 주가가 크게 오르면 차익 실현을 위해 엑시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버행 우려가 가장 높은 종목은 내일 상장하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의 45%에 달하는데요. 청약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 배정 물량의 87% 수준으로 많기 때문에 상장 당일 차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K3I도 청약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 배정 물량의 95%가 의무보유 화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가가 크게 오르면 매도 가능 물량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각 21일과 22일에 상장하는 TDS팜과 M83의 경우 모두 공모가 밴드를 초과했기 때문에 고평가 우려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권승택 하나증권 ECM 본부장은 상반기와 같은 공모시장 분위기가 아니라 조금 더 회사 실적과 밸류에이션 등 보수적으로 분석해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경기 중 쉬는 시간에 간식 먹방으로 전 세계인을 즐겁게 했던 삐아기 신유빈 선수가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선 이번 올림픽에서 주목받은 선수를 활용한 스타 마케팅이 활발한 모습인데요. 이혜영 기자입니다. 파리 올림픽 경기 중 휴식 시간에 남다른 먹방을 보여준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 주먹밥과 바나나, 에너지젤 등 다양한 간식을 먹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화제가 됐습니다. 밝은 에너지로 1000메달까지 따낸 신유빈 선수를 비롯해 실력과 외모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 선수 등 스타 선수의 인기를 눈여겨보던 기업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빙그레는 인기 제품 중 하나인 바나나맛 우유 모델로 신유빈 선수를 발탁했습니다. GS25는 오는 21일부터 주먹밥 2종과 반숙란 카프레제 등 컵델리 상품을 선보이며
신 선수의 애칭을 딴 삐약이 신유빈의 간식 타임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이제 워낙 또 전 국민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그러면서 그 경기 중에 간식을 먹었던 게 이제 화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협업 상품을 기획하게 된 거거든요. 오비맥주는 지난 1일 오상욱 선수의 파리올림픽 첫 금메달 획득 소식에 맞춰 경기 장면을 넣은 카스 광고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유통업계가 스포츠 스타들을 활용해 마케팅에 적극적인 가운데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장학금과 격려금을 주며 이슈몰이에 나선 기업들도 있습니다. 아워홈은 지난 5일 사격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반효진 선수의 어머니이자 아워홈 근무자 이정선 씨를 본사로 초청해 장학금을 전달했고, 메일유업은 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금메달을 딴 박태준 선수의 가족에게 축하 격려금과 함께 제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상승세가 1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말하는데 아파트 값이 오르는 속도보다 전세값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업계에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판을 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상승세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KB국민은행에 따르면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은 53.9%입니다. 이는 표본 개편이 있었던 2022년 11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금리 인상 이후 역전세난이 일어나면서 지난해 4월 50.8%까지 떨어졌는데 이후 빠른 속도로 높아졌습니다. 매매 가격 상승보다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이 더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전세가율 상승 효과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이 1.75% 상승할 때 전세값은 3.10% 올랐습니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강북구의 전세가율이 62%로 가장 높았고 중랑구, 금천구, 성북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의 전세가율은 40%대에 머물렀습니다. 업계에선 전세가율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 목적의 갭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묻지마 투자가 재현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해외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K방산이 중동 시장으로도 무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은 K방산은 올해 연간 수출 200억 달러 달성이 유력한데요. 국내 업체들이 유럽에 이어 중동 시장 진출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중동 방산 전시회 월드 디펜스 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자리에서 국산화 엔진이 장착된 K9 자주포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기존 K9 자주포는 독일 엔진이 장착돼 수출하려면 독일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국산화 엔진을 장착한 K9은 외부 허가 없이 1:1 거래가 가능해 사우디 정부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방산업계가 중동 시장 적극 공략에 나섰습니다. 주력 무기를 앞세워 현지 전시회에 참가하며 현지 수요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주력 무기인 천공 등 유도 무기 중심의 세일즈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UAE와 사우디에 중대공, 지대공 미사일 천공을 수출 중인데 내년 UAE에서 열리는 아이덱스에서도 유도 무기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카이도 중동 시장 개척이 한창입니다. 올해 처음 이집트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 이집트 에어쇼의 첫 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국내 4사 중 유일하게 이집트 에어쇼의 첫 회에 참여하는 만큼 강한 시장 개척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현대로템은 중동 수주전 대신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 시장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로템 측은 유일한 수출 국가인 폴란드 K2 2차 물량 수출에 집중하되 단기적으로는 유럽, 장기적으로는 해외 시장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동 국가들이 방공체계 강화, 공격무기 확대, 군 현대화 등에 나서고 있어 당분간 중동 시장에서 꾸준한 수주 기회가 있을 전망.
국가를 상대로 하는 방위 사업의 특성과 무기거래 공개에 민감한 중동 국가의 특성을 감안하면 수면 아래에서는 더욱 활발한 수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파리올림픽 특수에 힘입어 글로벌 TV 시장이 4개 분기 만에 성장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TV 출하량은 작년 2분기에 비해 3% 성장한 5,600만 대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 시장이 13% 성장했고 중국 시장은 시장 포화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점유율 15%로 1위 자리를 지켰지만 2분기 기준 가장 낮은 점유율을 기록하며 2위와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내 분기 2위 자리를 다투는 중국의 하이센스와 TCL의 경쟁에서는 TCL이 근소한 차이로 하이센스를 앞서며 2위를 탈환했습니다. 4위에 오른 LG전자는 유럽 시장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8% 증가한 출하량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 시장 성장은 프리미엄 TV 모델이 이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프리미엄 TV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5% 급성장했습니다. 업계에선 전 세계 경기 침체에 따라 프리미엄 TV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이 있는 50인치 이상 미니 LED, LCD TV의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정부가 돌연 영업 종료를 알리며 제2의 TMF 우려를 키운 온라인 쇼핑몰 알레츠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조정국이 어떻게 할지 상황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급박하게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올릴 수 있으며 유동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가구,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알레츠는 16일 홈페이지에 부득이한 경영상 사정으로 8월 30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린다는 공지문을 게시했습니다. 알레츠 입점 판매자와 구매 고객은 갑작스러운 공지와 함께 쇼핑몰 측과 연락 두절 상태라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설된 피해자 모임 오픈 채팅방에는 약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올림픽 특수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올레드 TV 시작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 기간 올레드 TV 출하량은 134만 700대로 점유율 53%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신용정보를 넘긴 카카오페이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합니다. 카카오페이에 검사 의견서를 송부하고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재를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샘이 기업 문화를 재정립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9가지 원칙인 한샘다움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0년 역사를 계승하고 새 경영 환경에 흔들림 없는 구심점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어때가 올 추석 연휴 활용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이 샌드위치 연차를 사용해 최장 9일까지 연휴를 늘려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